10월 18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택시업계가 오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저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택시 대란이 우려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 전철 집중 배차와 택시 부재 해제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에서 열리고 있는 제99회 전국체전 복싱 경기에서 인천시청 남매가 나란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연진은 여자 일반부 라이트급 8연패 위협을 달성했고 신종우는 남자 일반부 라이트 플라이급 통산 1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코레일이 내년 1월까지 인천역 유휴부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칫 대기업 특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변종 유흥업소가 밀집한 인천 주안동 재운사거리 일대가 청년 창업 특화거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건물 보증금과 임차료를 대주는 청년 창업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마을에 전국 최초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공인들은 공동 인프라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덜고 조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책임 떠넘기기, 의사결정 회피, 불합리한 지시, 하급자 모욕 등 앞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간부 공무원은 퇴출됩니다. 수원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간부 공무원 인사지침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슈 토파보기 오늘은 취임 100일을 보낸 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100일 이 공과는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박남춘 시장이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00일간의 이 소회와 함께 민선 7기 인천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시정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시정 비전인 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선 7기 이 사전에 4년간의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 과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 그리고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을 넘겼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김송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단호하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 존재감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도대체 시장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내세우는 것이 인천특별시대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인천에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었는데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 시민이 당신네가 시장이니까 당신네 현안은 알아서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할 정도로 그 당시 선거 당시에 쟁점이 됐던 현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의 날에 100일 기념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분들이 그런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똑부러지게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서 실망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 주고 시정의 주도권을 좀 지지 못해가지고 나타난 평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따끔한 지적 아닌가 싶은데요. 존재감이 없는 시장. 이준환 교수님께서는 이 취임 100일 맞은 이 박남춘 시장의 시정 어떻게 총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뭐 적폐 청산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남북 관계 많이 변했고
이 변화가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데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통해서 인천에 출연한 박남춘 시정부 큰 변화가 있느냐, 뭐 좀 달라진 게라도 조금 있느냐, 뭐 특징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그게 뭘까? 이 의문부, 아까 이제 김성원 차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가, 저는 지난 9월 초에 통일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소식을 해서 제가 그 통일교육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진짜 딱 2년 만에 만나 뵙고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개소식이 다 끝나고 현판식을 하러 이제 행사가 있었던 장소에서 한 2, 3층을 내려가서 이제 현판식을 하는데 행사의 취지는 그 귀빈들이 내려가서 현판식을 하는 거죠. 장관도 오셨으니까 하는데 갑자기 내려가시다 말고 그 소개를 하니까 아니 이거 시민들이 가서 현판식을 해야지 우리가 가서 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한 10초 20초 이런 매끄럽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것은 시장이 이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나 시장의 철학, 탈권위주의다 이런 거, 시민이 해야 된다, 시민이 앞에 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밑에까지 공감이 돼 있지 않고 이거를 이 체화돼 있지 않고 이런 것이 지금 현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참 그 좀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한 거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당연히 응당 개소식이 있다라면 그런 국가적인 행사에 당연히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의외의 상황이 연출이 됐었군요. 자, 그런데요. 인천시가 이 민선 7기 출범 100일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라는 시정 철학을 인천시가 충분히 이 소통과 협치에 기반을 마련한 기간이었다. 그리고 원도심 또 일자리, 이 평화사업의 추진에 이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 박 시장의 취임 100일과 관련한 논평을 냈는데요. 몹시 실망스럽다 이런 요지의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 보죠. 그러면 이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표한 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 7기 5대 시정 목표와 138가지 시정 과제를 발표했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두 분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5대 시정 목표와 138대 시정 과제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5대 시정 목표를 소개를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미 이제 10월 달에 인천시가 민선 7기 들어서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평화,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그리고 이제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애초에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시정 목표를 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8개 그 공약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름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 계속 말씀이 나오겠지만 선거 당시에 논란이 됐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하면은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국비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조기에 확보를 해야 조기에 종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특히나 이제 뭐 요번에 인천일보에서 나왔지만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선거 때는 송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는 요번 공약에는 빠져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38가지의 공약을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정리정돈을 했던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약의 구체성도 없고
이미 선거 때 하기로 약속했던 것들도 다 빼먹고 제외시키고 그래서 뭐 시정 목표야 뭐 추상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핵심적으로는 공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약이 공교롭게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심이나 현장의 목소리들을 오히려 거꾸로 외면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민선 7기 5대 시정 목표와 138대 시정 과제 발표.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글쎄, 저도 이제 김성원 처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체로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이 시청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이 19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걸 다 봤어요. 봤는데 형식은 잘 갖춰져 있어요. 아주 뭐 138개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후반부에는 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돼 있지가 않은 거죠. 절차상 공약을 선거할 때 했었고 10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이걸 발표했는데 10월 8일 날 시민 500명, 시민시장 500명을 모여서 듣겠다. 시민이 말하고 시장은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00명 모아놓고 얘기 다 듣고 의견 수렴했는데 그게 공약을 내걸었던 선거 때 하고 10월 15일 날 발표한 거하고 똑같다면 시민 500명은 무슨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하겠다. 이런 점에서 참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100일을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뺄 건 빼고 강화할 건 강화하고 초점을 두고 정해놓고 예산 확실하게 보여줘서 이걸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그것을 청사진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실현 가능한 공약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또 반영을 하고 또 선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또 더불어서 이 500인 원탁회의라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거기에서 과연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이 됐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박 시장이 내놓은 이번 시정 목표와 과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꼭 주목할 만한 부분 또 눈에 띄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김성원 처장님이 제일 첫 마디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이게 지금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10개의 공약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 여기 적어 갖고 왔는데 네. 이것을 주민소통창구 민관협치위원회 재정사업평가제 찾아가는 시청 운영 시민정책자문단 시민정책 네트워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민공론화위원회 동네 자치 활성화 열린광장 설치 이게 자치 뭐 정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고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주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고 천천히 쳐다보는 동안에 딱 떠오른 것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연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입시 정책도 공론화에다 맡기고 뭐 또 결정도 못하고 시민들 얘기 듣겠다고 허송세월하고 결국은 장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한 취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것을 모두 다 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이번에 공론화위원장을 하셨던 김영란 전 법관 같은 경우에 다시는 공론화위원장 같은 거 안 맡겠다. 이건 정말 힘들었고 이건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요 근래 나왔는데 네. 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과 조심스러운 평가 동시에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최근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 역시 이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인천시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이 된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이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취합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자라는 목적인데 결국은 옥상옥 또는 뭔가를 했다라는 요식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송원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이 민선 7기 시정 목표와 시정 과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나요? 예,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제일 먼저 이제 내세운 게 협치하고 소통을 내세우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아이템들을 이번에 공약에 담았는데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부터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자칫 공직사회의 악성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거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천시장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는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론화위원회에다 올렸다가 아니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라고 하는 회피용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교수님 말씀처럼 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패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박 시장님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워낙에 위원회가 많으니까 오히려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그 이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이에요. 시민사회 참여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것이 서해 평화. 그래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공약을 뜯어보면은 대다수가 중앙정부가 하는 공약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약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시장 공약도 수행이 안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어찌 보면은 본인이 인천시장이라는 위치를 분명하게 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이 박남춘 시장이 내놓고 있는 시정 운영 계획, 인천의 핵심 현안 또는 이 장기 또 고질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정작 빠져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인고속도로 문제입니다. 보면은 이제 선거 시기에 갈등이 됐던 것은 아니 유정복 시장은 일반화를 왜 빨리 해가지고 국비를 못 따왔냐. 자기네는 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 입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금호건설이 이미 민간 제안을 해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국비를 거론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통행료 폐지의 문제만 관련해서도 인천시가 계속 건의를 내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는 얼마나 현안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대체 매립지에 대한 조기 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아예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게 현실인데 시장이 100일이 됐는데 이런 민감한 시민의 재산권과 건강권과 연관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께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시장이 아무 발언을 직접 내뱉지 않고 있어요. 반면 부산에서는 해운항만,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 합쳐서 한 7, 8개인가를 자기네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산으로 유치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미 온다라고 전제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도시인 인천시장은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민선 7기 100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탈권위, 그래서 권위를 타파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힘있게 시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무색무취하다 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최근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캠코더 인사라고 하나요?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또 코드 인사,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의 인사 이걸로 인사가 채워진다라는 이른바 이 캠코더 인사를 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번에 그 소통 협력관인가요? 절차상 이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했다. 아이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인사수석까지 한 사람이 시장으로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을 공모도 안 하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 절차상 법률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인사수석을 하면서 얼마나 인사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에 발목을 잡는지 경험을 했었다는 차원이라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고 보고요. 시장이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시민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렇죠. 시의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시의 공무원들하고도 이 철학을 나누고 왜 탈권위가 이 시대, 이 시점에 필요하고 자기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공유를 해야지만 이게 탄력을 받아서 잘 될 거지. 이런 것 없이 시장은 탈권이다라고 하고 밑에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출발은 결국은 이 시장에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성원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인사 관련한 또 무색무취하다라는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그 박 시장님이 정말 대단한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지지 그룹이 많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네 자리 달라라고 하는 계파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파도 자리주고 저 계파도 자리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 주변에 측근 인사로 있으면 결정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무색무취 아니면 혼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요번에 시장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장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공약도 빠지는 현상이 왜 나타날까? 그거는 결국에는 측근 인사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측근 인사가 인천에 연고가 없거나 아니면 인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최근 그 인천시의회, 인천시 승진 인사 또 전보 인사 과정에서 이 공직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네,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내부망에 많이 게시하면서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이준환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소통협력관은 2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관급인데요. 굉장히 고위직이죠. 이 정무직 여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어떤 그 공감대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낙하산 인사. 또 인천의 그 이해관계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인천해사법원을 신설할 경우에 인천으로 유치하는 방안. 또 급지연구소를 인천에 계속 잔류 또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타 지역의 특히 부산의 어떤 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분명한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문화체육계 쪽으로도 지적이 좀 많던데요. 시체육회 회장직 취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송사가 진행 중인가 하면 시체육회 사무처장 두 사람으로 압축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격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고요. 또 인천문화재단의 이 문화사업이 이른바 전횡을 꾀하고 있다라는 일부 그 문화단체의 반발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또 인천 관광을 책임져야 될 인천관광공사 이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이 자격 시비가 붙는 등 이를테면 물론 이 시정 초기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들으면서 박남춘 시장의 어떤 시정 초기 문제점을 좀 꼽고 또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천시장인데 인천시장다운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에 계속 인천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인천도 분명 항구도시예요. 그런데 왜 해운 항만 관련 공공기관은 부산으로 다 줘야지 되느냐.
부산만 항만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해찬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이전 얘기를 하는데 또 다시 부산으로 해운 항만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에 간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제 금융기관까지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천시장은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본원이 부산으로 가면 그 밑에 있는 산하기구도 가야지라고 하는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부산 정치인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극지연구소를 지금 다시 부산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인천시가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있죠. 최근에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 규제 프리존 얘기예요. 네. 규제 프리존이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청주라든지 항공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이 예를 들어서 MRO라든지 이러한 항공산업들을 전략산업으로 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인데도 그 사업을 인천은 전략산업으로 못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다툼을 벌일 때 읍소해이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정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곳에 인천시장이 인천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면모들을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여야 될 찬스가 있었는데 보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인천시장으로서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목청을 내야 될 텐데 정작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읽히는군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그 인천시장에 당선돼서 1호 공약이라고 하죠. 뭐 열린 광장을 만들겠다. 그 시의회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설득을 해가지고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열린 광장이 지금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 유동 인구도 많은 데다가 거기 잘 돼 있는 데를 잘 활용해서 예산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을 그런 것들에 예산을 돈을 쓰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부채를 많이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시민들하고 함께 한다면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할 거에다가 집중을 하고 인천에 나고 자라서 그 학교까지 그 졸업한 그래서 인천을 잘 안다면 제일 인천에 부족한 게 뭡니까? 내가 인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 그런 느낌, 소속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시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을 굉장히 잘 보는데 어저께 그저께 봤을 때도 똑같은 선수들인데 감독이 바뀐 다음에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 시청이건 시 공무원들이건 바뀐 거 없다 하더라도 감독이 잘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시민들이 내가 이 고장에 자랑스럽다, 태어나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명히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리더십을 지금 발휘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박남춘 시장이 좀 잘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잘한 부분을 좀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적극 격려하고 싶은, 칭찬하고 싶은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뭐 그전에 이제 시장님들도 소통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맥락에서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이 시장이니까 현안도 당신이 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은 책임을 빼는 네, 이런 오히려 모습은 유체 이탈 같은. 네. 그거는 되게 당황스럽죠. 네. 네, 결국은 칭찬은 안 하시는 거군요. 저도 시장이 시민을 앞에다가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앞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러한 철학과 의지를
공무원 사회 전반에다가 공유를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으로 민선 7기 인천시장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갈 것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또는 뭔가 당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김성원 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해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뭐냐면 아무 성과를 낼 수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 분권이 현실화됐을 때 일자리 창출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내세우고 계신데 원도심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는 사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을 세웠지만 정말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소통과 협치라는 것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흐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 현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현안들을 외면하면 조기에 역풍이 불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요번 138개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고 한편으로 측근 인사가 정말 인천시정에 대해서 적정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막바로 평가를 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 경실련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약에 대해서 다시 채택을 해야 된다. 제외된 것은. 그리고 채택된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담아가지고 대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공약에 대한 철저한 점검 그리고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벌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준환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시장님이 메시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봅니다. 탈권이다 그러면 탈권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오늘 어저께 발표했었던 엊그제 발표했었던 이 138개 걸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도 신문에 나온 것은 그걸 조기 중단하고 그 다음에 축제할 수 있는 공간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과제집을 보면은 미래 도시를 거기다 짓겠다 돼 있어요. 예. 어떤 게 정말인지. 그리고 선거할 때는 유정복 전 시장에게 부채가 줄었던 것이 세금을 많이 찾아서 걷었고 시 재산을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았다. 그렇게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11번 공약에 해당되는 자료를 봤더니 대책이 그거예요. 시 공유재산 잘 관리해서 팔겠다라는 거고, 숨겨지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다. 이건 자기가 공격했었던 메시지인데 자기가 그걸 쓰겠다고 그런다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는 거다. 그래서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4년 동안 정말 끌고 가야 될 과제를 정해서 그걸로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긴급하게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토파보기. 오늘은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인천시 정부의 100일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말 주신 분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 인천경실련 김성원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재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